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2010-59 박성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정의, 메타버스의 종류, 메타버스의 특징, 메타버스의 사회적 실제감, 메타버스의 예시, 글로벌 XR의 정의, XR 기술의 사례, 메타버스의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이 뒤섞여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증강현실과 라이프 로깅 등 현실과 기술이 접목된 분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란 단어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쓰였는데, 이 소설은 마피아가 장악한 미국에서 살아가는 히로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인 히로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을 때마다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 접속하는데, 히로는 직접 디자인한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 세계와 같이 상호작용하는 또 다른 현실인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 등 인터넷이나 온라인 기술들이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 간의 만남은 줄어들고 있어 급부상하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가 실제로 영화화된 사례로는 1999년 영화 매트릭스, 2009년에 나온 아바타, 2018년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1이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시점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1990년대부터 메타버스는 꾸준히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버스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나눕니다. 먼저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컴퓨터 기술로 만든 가상 물체 및 정보를 융합 보완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실 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 정보를 갖는 가상 세계를 더해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1990년 보잉사의 항공기 전선 조립 과정을 설명하는데 처음 사용된 이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기술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활성화됨에 따라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 환경 기반을 두고 가상의 사물, 이미지나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중첩시켜 보여주는 기술로서는 2016년에 출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라이프 로깅이란 개인이 생활하면서 보고, 듣고, 만나고, 느끼곤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에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 싸이월드를 비롯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트위터 등이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네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아를 능동적으로 기록하는 것, 사회적 자아를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것, 개인적 자아를 능동적으로 기록하는 것, 개인적 자아를 수동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의 일상 속의 정보와 경험을 가상의 세계에 기록, 저장, 공유하는 전반적인 활동인데,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10대들이 쓰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에 해당합니다. 메타버스 사업 영역을 선점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빅테크 기업으로 평가받는 이 페이스북, 지금은 이름이 메타로 바뀐 이 페이스북은 향후 5년 안에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는 메타버스는 변화의 폭이 깊이가 매우 크고 메타버스의 영향력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위한 메타버스 전환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신문, 방송, 엔터테인먼트, 소셜미디어 등을 비롯한 미디어 산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메타버스의 활용 및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미러월드는 현실 세계를 인터넷의 3차원 CG로 재현하여 시뮬레이션 등 이건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사결정 증강 지원 시스템으로 사용자가 속해 있는 물리적 세계를 가능한 사실에 가깝게 재현하되 추가 정보를 더하여 정보적으로 확장된 기술을 뜻합니다. 구글 어스와 같은 지도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구현하는 기술로서 마치 실제 존재하는 환경인 것처럼 가상의 환경을 제공하여 실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가상세계에서의 활동은 아바타를 이용하는데 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이 가상세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다음 표는 4가지의 종류의 메타버스를 영역으로 나눠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과 같이 매우 큰 4가지의 구조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 가의 것들은 부가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메타버스의 중요한 포인트로 사회적 실제감을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사람과의 만남이 비교적 쉽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메타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사람들은 약한 유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스스럼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이용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지각하는 사회적, 실제감은 이제 집단적 개념인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의 기술의 확장과 코로나19 창궐로 가상 공간 간의 만남이 더욱 쉬워지고 사회적으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공동체 형성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로 특정 공간이나 장소, 집단을 일컫기도 하며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가치, 의미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가 활발해지고 있음에 따라 공동체 개념은 단순히 집합적, 지역적 성격을 의미하기보다는 함께라는 정서적 측면도 포함합니다. 맥밀란과 채비스는 공동체 의식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소속감, 상호 영향력, 욕구 충족, 정서적 친밀감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소속감은 개인이 조직 또는 그룹에 속해 있거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을 상호 영향력은 개인이 집단의 변화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과 집단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 욕구 충족은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집단이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를. 정서적 친밀감은 같은 시공간 속에서 유사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공동체 의식인 정서적 측면이 강조된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방식의 변화로서 사회적 실제감이 높아집니다. 키보드 터치 방식으로만 타인과 상호작용하던 방식에서 음성, 동작, 시선 등 오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는 3차원 3D의 공간적 외부로서 2차원 2D 모니터 중심의 인터넷 화면 제약이 사라집니다. 3차원의 공간성이란 체험자가 현실 공간에서 느끼는 경험과 최대한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기존 기술보다 진보된 형태인 메타버스 플랫폼은 인간의 상호작용의 확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컴퓨터가 만든 가상현실에 몰입하면서 현실 세계와는 다른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각 중에 하나가 사회적 실제감, 소셜 퍼스넌스입니다. 메타버스는 다른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상 공간이므로 이용자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 실제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사회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합니다. 온라인 내 상호작용은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이 온라인에서 느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관계를 더 원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보다 더 깊게 소통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의 경우 시간적, 비용적 투자를 요구하지만 온라인은 접속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 오프라인보다 사람들의 만남이 비교적 쉬운 공간입니다. 이처럼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레노베터가 언급한 약한 유대, 위크타이와 비슷합니다. 온라인에서 형성된 관계망은 주변 사람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과 정보를 교환하며 약한 관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약한 관계의 경우 가족, 친구와 같은 강한 유대 관계보다 감정적 애착이 상대적으로 적어 다양하고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평가받는다는 두려움과 불편함이 적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 욕구를 갖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용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전혀 새로운 사람에게 정보, 자원, 소속감 등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지를 오히려 제공하며 타인과 상호작용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물질적, 정서적 자원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를 하고 이 다음에 공동체 의식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한 유대감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단점이지만 장점인 약한 유대감은 때로는 스스럼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적 실제감을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의 예시로는 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랜드, 디센트럴랜드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제페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페토에서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구현해 소나타 N9을 시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하여 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제페토의 비디오 및 포트보스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인 소나타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들이 자동차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구찌는 제페토에서 이탈리아 피렌체 배경으로 구찌 빌라에서 직접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제페토는 이제 여기 안에서 아바타는 구찌 의상을 입어보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로블록스는 1989년 맥 OS용으로 처음 발표된 교육용 2D 물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프로그램은 인트로텍 PC의 그 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블록스는 고객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현대 모빌리티 어드벤처 맵 공간을 마련했는데 가상 시승센터, 3D 가상현실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990년대 후반쯤부터 비공개 알파 테스팅이 시작되어 2004년 다이나믹 베타라는 이름으로 베타에 들어갔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쯤 로블렉스 베타 이름이 바뀌고 로블렉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식 발매는 2006년 9월부터였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으로 롤플레잉 이외에도 FPS, 탈출, 레이싱 등 다양한 유저들이 만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프랜드는 SKT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모임과 강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대기업에서 만든 플랫폼답게 대학교 OT 등을 주로 담당하면서 매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번째로 디센트럴랜드는 통화 기반인 비트코인인 이더리움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와 유사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메타버스가 결합한 혁신적인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 다양한 예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외로 활용하는 예시는 코카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에 사용된 음료 페트병의 긍정적인 자원순환을 즐겁고 이색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코카콜라 원더풀 아일랜드를 오픈했습니다. 코카콜라 원더풀 아일랜드는 이 아일랜드 내 안에 있는 코카콜라 팩토리에서 원더풀 캠페인 참가자들이 모아서 보내준 투명 음료 페트병이 코카콜라 아이비백으로 재탄생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뷰티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 이용이 줄고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생겼는데 메타버스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키온 BNT 티거는 이제 AR 카메라를 기반으로 사진, 영상 촬영, 그룹 영상 녹화, 소셜 이커머스 등 융합 기술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돌체안가바나 뷰티, 상테카이, 로라메르시에 등 명품 브랜드 화장품을 AR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상 인플루엔서 또한 만들어졌는데 가상 인플루언서가 앨범을 내기도 하고 광고도 찍는 등 광고업계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홈쇼핑에서 루시를 개발하였는데 실제 촬영한 이미지에 가상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피부 솜털까지 표현 가능한 하이퍼리얼리즘 모델링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스2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실제 지구를 위성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구성하여서 지구를 나노 픽셀 단위로 땅을 나눠 이 땅을 구입하는 메타버스입니다. 구매 통화는 달러로 할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사면은 가격이 또 수백 배가 오른 곳도 있어서 지나친 가격 상승 이슈도 있었지만 여기 땅을 사고 광고를 위해 활용하기도 하는 등 앞으로의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스2가 요새 많이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더타운은 코로나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줌 회사의 원격 회의 타이피에 등장하였습니다. 이 게더타운은 2D 캐릭터를 이용하여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데 생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회사인 직방에서도 이것을 활용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라는 메타버스는 검은 사막 같은 게임을 제작한 펄 어비스에서 갑자기 공개한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비스는 게더타운과 같은 유사한 오피스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게더타운이 아바타를 움직여 사무실을 누비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필 사진을 움직여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사용료도 매우 저렴하고 비대면으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어디 이동 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별도의 사무실을 세팅 비용이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XR입니다. 글로벌 XR은 확장 현실로서 다양한 몰입형 및 인터랙티브 기술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앞서 언급했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혼합현실을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혼합현실이란 가상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의 연속체를 말합니다. 스펙트럼 한쪽 끝에는 VR 경험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AR 경험이 있습니다. 패스스루 비디오와 같이 실제 세계의 요소를 VR 경험에 추가하면 해당 경험을 실제 현실로 확장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AR 경험에서 현실 세계를 대체하거나 위장하는 가상 객체를 추가하면 그 경험은 디지털 현실로 확장될 것입니다. XR 기술은 자동차 회사에서는 디자인 생성에 이 기술을 접목시킵니다.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차량 라인의 3D 콘셉트를 생성한 다음 함께 설계도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같은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전에 인터랙티브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고 심장 수술을 지원하며 외과팀을 교육하는 것이 이 기술이 쓰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스테디스타에 따르면 2021년 약 40조 600억이었던 가치가 2024년에는 약 393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01년 11월 보잉 메이오 클리닉, 맥킨스트리, 브리스톨 마이어스과 같은 기업의 리더들이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열린 증강세계 엑스포에 모여 XR의 현재 및 예상되는 용도에 대해서 논의했었습니다.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용어는 혁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종류의 혁신은 구형 회전식 인덱스 파일과 제도, 책상, 종이의 시대에서 더욱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이 협업하고 제품을 설계 및 개발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가상세계와 실제 세계를 혼합하는 3D 몰입형 기술이 변화시키는 대규모의 조직적 변화입니다. 이에 대한 이점으로는 폐기물 감가가 있습니다. 이는 3D 디지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 검토를 통해 합성 제품 모델을 만들어 배송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여 비용과 탄소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가이드 지침이 있는 AR 헤드셋은 직원이 건설 현장이나 생산 현장에서 조립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잉과 맥킨스트리는 이에 대한 우수한 사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해도 향상입니다. 규모, 입체감, 밀집도, 빛, 음향, 물질성에 대한 건축가가 설계자의 감각은 2D 스크린에서는 제약을 받습니다. 블루메트릭 공간에 완전히 몰입하면 주요 기능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수도 있고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프로젝트 효율이 높아집니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AR 및 VR을 사용하면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얻고 작업 현장에서 인력과 장비의 조정을 개선하고 이동과 재작업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정성 향상입니다. 외과의사, 소방관, 군인, 원자력 기술자, 건설 노동자 등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몰입감 있고 실제와 같은 환경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점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교량, 자동차 및 비행기의 디지털 트윈은 엔지니어, 소유자 시설,
및 운영 관리자에게 자산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성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유지 관리를 개선하고 에너지와 물 사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XR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나뉘지만 제일 먼저 제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도요타 차량 디자인과 기체 역학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산유차 분석에 활용되기도 하고 볼보의 시제품이나 로키드 마틴사의 나사 달 착륙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 수행을 위한 유인 우주선 오리온 조립에도 활용이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 수술 등 치료와 인류 인력 개발 성과 확대 등에 사용이 되고 교육 분야에서는 원격 교육 및 시뮬레이션 교육에 활용이 됩니다.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제품 체험 정보와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공연, 전시, 영화, 행사, 여행, 소셜 등 여러 전반적인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국방 분야에서는 가상훈련 및 실시간 전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여러 병사들에게 아군의 위치 등 전장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전방 및 지원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제 기업과 개인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지 메타버스 관점에서 공공분야 혁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공간에서의 창업 지원과 보유 IP 메타버스 전환, 1인 창업자 창작자 지원 등 정책 지원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측면에서 정부, 교육, 행정, 의료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구현한다면 이용자 시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직관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가령 메타버스 공간에 시청, 구청 등 가상 행정기관이 생긴다면 이용자는 아바타를 이용해 오프라인에서처럼 자신이 필요한 민원구역에 찾아가 기관 아바타와 대화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 도서관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실제 도서관을 방문한 듯한 몰입감과 새로운 열람 경험 제공을 가능해질 것입니다. 비대면 교육 격차, 지리적 격차에 따른 지방소외 등 시공간적 제약이 주요 원인인 사회적 이슈 대응 차원의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생산성과 매출 향상의 기회를 찾을 수 있기에 유무형 IP를 보유한 기업들은 가상현실이 융합되는 메타버스에서 보유 IP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여 신규 고객 발굴, 매출 확대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생성되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경력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700만 명의 개발자가 있으며 앞서 말했던 제페토에는 누적 참여자가 6만 명에 이릅니다. 유튜브 플랫폼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통해 성장하면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한 것처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2027년까지 연간 47.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아바타와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실감형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나 실감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소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서도 가상세계에서의 디지털 광고, 이벤트, 브랜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 공감대 형성, 감성적인 메시지, 시각적 이미지, 특정 퍼포먼스 등을 활용한 메타버스 맞춤형 마케팅을 활동을 추진하여 메타버스 시장 내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메타버스의 등장과 부상, 진화 과정은 메타버스의 개념 도입의 중요성,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 접목과 필요성, 가상과 현실 융합형, 실감형, 몰입형, 컨텐츠 개발의 방향성 등
미디어 산업의 성공적인 메타버스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과거 3D 산업의 실패 사례를 들며 메타버스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때 TV의 미래라고 불리던 3D의 실패를 담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드웨어, 콘텐츠 사용자의 경험 측면에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되는 대륙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을 마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제목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냥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아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고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라는 게 정말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